정치, 사회, 지역 뒷담화 세상사 이야기를 하는 하이절러TV 기획 톡쇼 네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대중 교육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절러TV에 나와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환호 한번. 예. 아니, 교육감님 조남 처음 보자마자 정말 익숙하더라고요. 예. 네, 제 우리- 이름이 아주 대중적이죠? 대중적이다. 그렇게 중의적인 표현도 있겠네요. 예. 네, 우리 교육감님 조남이 김대자 중자인데요. 정말 익숙하시죠? 바로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이시고 예. 또 목포가 고향이셨던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분이시고 친척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예. 친척이었으면 이름이 같지 않았겠죠. 그러네요. 같은 김씨이실까요? 김씨인데 처음에 제 이름을 지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우연하게 동명이 된 겁니다. 네. 교육감님 이름 때문에 이름이 치트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동명이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를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곡성이 고향이어서 좀 생소한 이제 후보였습니다만은 이름이 같으니까 그때 계속 또 대통령이 떨어지셨잖아요. 네. 친구들이 저는 보면 대통령 후보 이렇게 놀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그래도 잊지 못할 기억은 제가 2003년도에 목포시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는 남북 교류가 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북에 서로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인사들하고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평양의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이름이 같으니까 네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네. 근데 북한에서는 지도자하고 이름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 가능합니까? 하고 막 신기해하고 했던 것도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와, 북한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이름.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니, 이름에 마법이 있나 봐요. 네. 대중적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또 대중적으로 되신 우리 교육감님 여러 가지 네. 뜻이 있는 것으로. 오늘 여기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해서 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러 왔습니다. 전남 학생 교육수당이라고 예. 하던데요. 이번이 전국적으로 처음이자 시범적인 지금 도전이라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학생 교육 수당은 학생들에게 수당을 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이제 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이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학생 교육 수당이 또 어린 학생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우려하는 어른들도 있고 또 현 정부에서는 이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남이 가장 어려운 지역 소멸에 인구 소멸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16개 군에 소멸군을 수당을 전체 공평하게 주겠다 하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 1년여 동안 정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제 비로소 금년 3월부터 지급하고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많은 전남 지역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인데 제가 듣기로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네, 이제 네. 그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전남의 초등학생들이 약 8만 한 2천여 명 됩니다. 그 초등학생 전체 학생들에게 원래는 전체 학생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우선 소멸이 심각한 16개 군을 먼저 하고 목포 또 무안, 나주, 광양, 순천, 여수는 그래서 덜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5만 원씩 주자. 그리고 16개 군은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기로 월에 그렇게 지급하기로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을 지급
하려고 하는 이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전남이 출생률은 세종시하고 전남이 가장 높아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소멸이 심각하거든요. 그만큼 전남에서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 떠나는 이유를 보면은 교육과 일자리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남에서 머물러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교육수당을 전남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교육수당을 지급을 했을 때 좀 어떤 효과로 아이들의 어떤 잡을 수 있을까요? 예. 네. 대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래도 굉장히 학생들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원을 가야 된다랄지 본인이 책을 산다랄지 문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꿈을 위해서 뭘 좀 해보고 싶어도 네. 대부분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타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전체 학생이 공평하게 이 수당을 줘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키워가는데 그 돈을 본인이 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전남에는 여러 가지 농사노천으로 어려운 데가 많아요. 네. 또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렵지만 그 돈으로 본인의 꿈을 키워가는데 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 지금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친구가 태권도를 저학년 때 다니기 시작해서 신나게 다니고 있는데 그의 부모님 농사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다니던 태권도를 2개월 만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첫 좌절이었다라는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좀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이런 공생 바우처 카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생 카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본인의 꿈을 키우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돈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디에 이렇게 주로 쓰였으면 하시는지 그런 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부모님한테 용돈 다 쓰지 않고 본인이 결정해서 쓰는 일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월 20일부터 이 카드가 이렇게 쓰기 시작됐는데요. 네. 거기 제일 먼저 학생들이 간 곳이 서점이었다 그래요. 서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음악학원이랄지 그런 데를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했고 어떤 친구는 내가 내 돈이니까 근데 그 책을 사서 또 선물을 하는 친구도 있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귀요미 들이네요. 예. 이렇게 굉장히 또 혁신적인 제도라서 도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나 이렇게까지 했다. 예.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이제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급하려면 이제 정부에서 볼 때는 전남만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7개 시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있고 또 전체 학생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현 정부 정책으로는 좀 지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지역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교육이다. 그럼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설득시키는 데 가장 어려움이 많았죠. 전남 학생 교육수당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확장되었으면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장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금년 1년에 동안 우리 전남에 8만여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수당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역량도 길러줬고 꿈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게 저희들한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평가가 좋으면은 이제 초등학교 아니라 중고등학교로도 확대될 것이고 아마 전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라고 봅니다. 제가 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네. 제가 목포 시의원을 할 때 목포에는 결식아동을 네. 이제 돕는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목포에 500여 명의 결식아동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처럼 어려웠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공감을 하는 어려웠는데 여러 노력 끝에 그 결식아동을 무상으로
그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때는 네. 급식비가 본인이 내서 이제 먹는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2000년이었어요. 2000년도. 근데 2010년이 되니까 이것이 점점 이제 그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2010년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이 돼서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전남 학생 교육수당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전남 학생 교육수당에 배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금년에 우리 8만 2천여 명 학생들에게 지급하려고 준비한 예산은 620억 정도 됩니다. 620억이면 전체 교육 예산의 몇 프로나 될까요? 글쎄요, 몇 프로나 된다고 봐야 될까? 우리가 한 5조쯤 되니까. 5조쯤 되니까. 5조. 와. 예. 5조에서 620억 괜찮네요. 좀 더 늘려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우선 우리 학생들이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용처. 학생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용처가 가급적 이 돈을 전라남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농협하고 네.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들이 가급적 전남에서 쓰도록 하고 또 그러나 왜 학생들이 내가 광주에 프로야구장에 가서 프로야구를 보겠다 이럴 수도 있겠고 네. 아니 나 서울에 가서 연극을 봐야 되겠다 하는 수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니 돈을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안 쓰고 친구들하고 모아서 우리 해외여행 가자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가능성들 사용처를 늘려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당 부분 농협에서 그 사용처를 최대한 확대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나는데요. 듣기만 해도 신나고 이게 문제집 뭐 이렇게 학원들만 상상했다가 여러 가지 활용 방향까지 들으니까 제가 다 신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수당으로 사행시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 수당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행시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학생 수당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수당인데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수많은 전남의 아이들이 꿈을 기르는데 마중물이 되리라고 될 겁니다. 마중물입니다. 수. 나 다시 해야 되겠네. 잠깐만 이거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신 거 맞나요? 아니, 갑자기 지금 그래서 그쵸. 다시 하겠습니다. 학생 수당은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수당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수많은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꿈을 길러서 당당하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것입니다. 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하이 전라TV를 통해 이 영상을 볼 학부모님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이 전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남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전남 학생 교육 수당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여기 계시는 학부형님들 계신다면은 이 학생 수당을 우리 학생들이 잘 쓰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고 꿈을 이루는데 마중물이 되도록 해서 이 학생 수당이 내년에도 또 다른 시도에도 확대될수록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하이 전라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